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겪은 일로 인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지금도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입니다. 평소에 남편은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재하고 저를 배려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크게 다툼이 없었고 가정도 평화로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고 남편의 태도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희는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친정은 지방 시골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십니다. 부모님은 항상 땀 흘려 일하신 만큼 정직한 결실을 얻으시고 자식들에게도 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죠. 저와 언니, 오빠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부모님은 그저 아이들 걱정 덜고 맛있는 것 하나라도 보내주시려 애쓰십니다. 철마다 직접 키운 과일이나 제철 농산물을 박스로 보내주시는데 그 양이 정말 많아서 저희 가족끼리 다 먹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 이웃이나 시댁에도 조금씩 나누어 드리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 같아서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땀 흘려 수확하신 귀한 농산물을 시댁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사돈댁에도 인사드리라며 꼭 챙겨 보내시니 자식된 입장에서 그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그냥 전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정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랑과 저는 우리 힘으로 간소하게 시작하자고 서로 마음을 맞췄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제 친정 쪽에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셨죠.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아끼고 계획적으로 살며 미래를 그리는 것이 저희의 소소하지만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시어머니께서 급히 연락을 하셔서 시댁에 좀 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약속을 미루고 시댁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꺼내신 이야기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최근 회사를 그만두셨고 시어머니는 몇 해 전 받으셨던 눈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누이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니 돈을 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결국 결론은 저희 부부가 시댁의 생활비를 몇 달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준비도 예고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왜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왔고 결혼 후에도 각자의 부모님께 공평하게 대하자고 했던 남편조차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모습에 더욱 실망감이 컸습니다. 신랑과 저도 그 당시에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사치스럽게 살아본 적 없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 절약하며 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외식도 줄이고 휴가도 가까운 데로만 다니고 옷 하나 살 때도 세일 기간을 기다렸다가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특히 신랑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으로 묶어두는 스타일이라 저희 둘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빚을 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정말 꾹꾹 눌러가며 살고 있었어요. 어디 손 벌릴 데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둘이 벌어서 둘이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의 공통된 철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희를 따로 부르셨고 당시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무겁고 낯설다 싶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전에 받았던 눈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신우는 아르바이트를 못한다며 휴학 중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 모든 말들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생활이 어렵다. 너희가 생활비 좀 대야겠다.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신랑은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요. 아직 아이도 안 낳은 이유가 경제적인 기반을 더 다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랑은 최대한 예의 있게 상황을 설명했고 저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이후로 모든 화살은 저를 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댁에서 어렵다고 하시니 아무리 저희도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에게 정말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적금 하나 깨서라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아?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외면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신랑은 단호했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우리한테 이것저것 해주신 게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뭐 해준 게 있어? 결혼할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잖아. 오히려 우리가 도와야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래. 무조건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은 아니야. 신랑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당시 시댁에서 결혼 준비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희 친정 쪽에서 집 마련부터 혼수까지 대부분을 책임졌기 때문에 신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전 그때만 해도 아직 며느리 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게 죄책감처럼 작용해서 적금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국 신랑의 의견을 따랐고 저희는 최소한의 도움만 드리는 선에서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신랑 말대로 신우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수술 후에는 다시 일을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째려보거나 말끝마다 가시를 품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뭘 크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시선으로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두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수시로 하시고요. 더 속상한 건 그 서운하다는 말도 저희 신랑에게는 하지 않고 오직 저한테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반대했다거나 제가 시댁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번 저는 억울한 입장이 되었고 신랑에게 아무리 그때 당신이 도와드리지 말자고 했던 거라고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별일도 아닌 것에 트집을 잡고 괜한 서운함만 토로하시는 시어머니와 지내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다치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좋아하려 해도 벽을 느끼는 상대와는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 어머니니까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결국 상처만 남았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친정에서 딸기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당도도 높고 크기도 탐스럽고 농약도 최소한으로 쳐서 키운 유기농 딸기였죠. 제가 직접 맛을 봐도 입안 가득 단물이 퍼지면서 정말 이래서 제철. 과일은 다르구나 싶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번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먹자 하고 끝냈을 텐데 하필 그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시댁에도 조금 나눠드려라.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신랑 눈치도 보이고 해서 딸기를 예쁘게 포장해서 시댁에 직접 갖다 드렸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에 신랑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 하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문득 베란다 쪽에 눈길이 갔어요. 그곳에는 바로 며칠 전 드렸던 딸기 상자가 그대로 비닐도 안 뜯은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햇볕도 바로 드는 곳이라 딸기는 이미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뭐 무관심을 넘어서 멸시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아무리 안 좋아하는 사이라도 아무리 입맛에 안 맞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사람이 보낸 물건인데 성의가 있는데 그걸 저렇게 완전히 무시하다니.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딸기 못 드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휴, 맛이 하나도 없더라. 대체 농약을 얼마나 뿌린 거냐. 입이 얼얼해서 못 먹겠던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어요. 이분은 정말 못 고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과일이며 채소며 정말 정성껏 키우세요. 농약 줄이느라 벌레 먹은 작물 버리고 손 많이 가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농약을 뿌린 거냐는 말은 정말 모욕이고 무례함 그 자체예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버렸다고 하면 화라도 덜 났을 텐데 대놓고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시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컥했지만 감정이 터질까봐 꾹 참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친정에서 감을 보내주셔서 시댁에 드렸는데 며칠 뒤 찾아갔을 때 아무도 손도 안 대셨고 껍질이 질겨서 못 먹겠더라는 말만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는 정말 다시는 시댁에 뭐 하나 갖다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속상한 일이 반복된 거겠죠. 예전에 딱 이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저는 신랑만 잡았어요. 속상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랑한테 하소연했는데 신랑이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도 있지. 그냥 잘 안 맞았나 보지.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허무하고 슬퍼서 이 사람은 진짜 날 이해 못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짓밟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입맛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지 못하고 신랑에게 화를 냈어요. 입맛이야 다를 수 있지. 근데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준비한 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딸기를 키우셨는지 알아.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입맛이 어쩌니 농약이 어쩌니 말하는 게 옳은 일이야? 신랑도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느꼈는지 그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그 일이 잊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저렇게 함부로 짓밟는 모습에 참담함마저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농약을 그렇게 마구 뿌리는 분들 아니세요. 제가 태어나 자란 집이고 어릴 적부터 농사 짓는 걸 옆에서 다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맛이 없어서 못 먹었다니까. 내가 왜 억지로 먹어야 해? 하고 짜증 섞인 말투로 대받아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차라리 안 드셨으면 보이지 않는데 버리시던가요. 저희가 며느리 입장에서 무슨 속마음을 다 알겠어요. 근데 그걸 저렇게 베란다 한켠에 처박아두고 비닐도 안 뜯고 방치된 걸 보게 하시는 건 뭡니까? 저한테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정색을 하시더니 그만 좀 해라.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은 거고 그걸 어디다 놓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딸기를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선별해서 사돈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정성껏 포장해 갖고 온 건데 그걸 저렇게 무시하시고 농약 운운까지 하시면 저도 인간인데 화 안 나겠습니까? 사돈댁에서 주신 거면 못 드시겠더라도 그냥 잘 먹었다고 해주시거나 보이지 않는데 정리하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앞으로는 확실히 해둘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수확하신 농산물 절대 다시는 시댁에 갖다 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더는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누가 달라고 했냐 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신우가 끼어들더니 아 진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짜증을 내며 말을 보탰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 시댁 풀코스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난 내가 어릴 적부터 물러터진 수익, 딸기나 싸구려, 농산물이나 먹고 자라서 이런 고급 품질의 딸기는 구경도 못 해봤다는 것도 이해는 해. 그러니까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니? 신우가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세를 꺾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렇게 딸기를 일부러 보란 듯이 방치하신 건 아마도 제가 일부러 상처받길 바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정말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정말 똑같이 대해드릴게요. 신랑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저는 숨을 깊게 내쉬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친정은 해마다 철마다 이렇게 신경 써서 이것저것 보내주세요. 항상 시댁도 드리라고 하시고 저는 그 말 들어서 이렇게 정성껏 갖다 드린 거고요. 근데 시댁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보답하신 적 있으세요? 뭘 보내셨는지 오히려 뭐가 왔는지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고 비난만 하는 걸 저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었고 눈앞에 있는 음식조차 역겨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와 우리 가족을 뭘로 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신랑에게 말했죠.
가자. 신랑은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보더니 점심은 먹고 가자. 나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의 순간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신랑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배가 고파서 여기에 더 있으려고? 지금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 점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혼자라도 나갈 거야. 이 집에 한순간도 더 있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고 뒤늦게 신랑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신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너 오늘 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쌓여온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신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심했어? 당신 엄마가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 방식 무시하고 일부러 내가 보란 듯이 딸기 방치해서 기분 상하게 한 거. 그건 괜찮고 그게 더 나쁘지 않아? 왜 내가 심하다는 말부터 들어야 해? 신랑은 그제서야 약간 움찔하며 아니 나는 그냥 어머니도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의도된 무례였어. 모욕이라고. 그걸 듣고도 당신이 내가 심했다는 말을 한다는 게 더 기가 막혀. 당신은 나 편이 아니야. 당신은 아직도 엄마 눈치만 보면서 그저 중립 잡는 척하는 거야.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난 이제 못해. 인간적인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감정도 안 통하는데 왜 내가 우리 돈 들여서 모욕을 사와야 해? 용돈이고 뭐고 앞으로는 한 푼도 안 드릴 거야. 신랑은 놀란 듯 저를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부모님이 매번 이런 모욕당하라고 과일이며 채소며 보내주시는 줄 알아? 앞으로 친정에서 뭐 보내시면 그거 싹 다 돈으로 계산해서 드릴 거야. 상품 가격 시세대로 하나도 안 빠지고. 싫으면 차라리 당신이 친정에 가서 다 얘기하고 아무것도 받지 말자고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이 터지고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항상 이 집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신랑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이 시댁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원래 같으면 주말마다 들르던 그 집, 어쩌다 안 가면 전화가 오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달라던 시어머니의 성화도 이젠 없더군요. 아니, 없긴커녕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늘 하시던 아픈 얘기 몇 마디, 뜬금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 통화 속에서 저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최대한 감정을 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내 하는 식으로 짧게 대답만 했어요. 그렇게 전화는 이어졌고 감정은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앙금이 그 딸기 한 박스로 폭발한 것 같기도 해요. 무시당하는 기분, 외면당한 정성, 그리고 결국 상처받고도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던 현실까지. 그 모든 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데 저희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매번 시댁에도 챙겨드리라고 이것저것 보내주시며 정성을 다하셨는데 그 마음을 짓밟는 꼴을 봤다고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요? 당장이라도 이제 그만 보내세요. 드려도 소용없어요.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보내온 야채며 과일이며 온갖 농산물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고 철마다 보내셨고 때마다 어머니는 사돈 드리라고 꼭 강조하셨어요. 단순히 시장에서 산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손수 키우고 정성으로 수확하신 것들이에요. 그걸 그냥 무시당하는 걸 보니 제가 더 죄송하고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몇십은 넘었을 거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 정성과 마음은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 신랑은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다면서도 제가 한 말도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날 그 상황에서 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표현한 거였거든요. 화나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심했다고 말하는 신랑을 보며 내 편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정말 시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요?
단지 제 감정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리고 신랑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누가 봐도 부당한 일 앞에서 입 다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제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